반도체 패키징은 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요소 기술이에요. 용도에 맞게끔 변경해서 자동차나 환경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부품입니다.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소형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판의 사이즈가 전체 패키징 사이즈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기판과 센서를 와이어 본딩으로 신호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판 사이즈가 패키징의 총 사이즈를 결정하기 때문에 소형화하기 위해서는 와이어 본딩을 얼마나 좁은 공간에서 신호 연결을 할 수 있는지 이 기술들의 핵심입니다. 저희가 반도체 패키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시장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반도체 센서가 있어야지만 패키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패키징 사업은 후방 산업이다라고 표현하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센서 업체가 이 전체 반도체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패키징이라고 하는 기술로 차후 돈을 버는 행위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서 앞으로 자사 제품을 만들어서 경쟁력을 갖게끔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 임무입니다. 오랫동안 엑스레이 디텍터를 패키징하는 일을 거의 10년 넘게 연구원으로 활동했고 그 기술이 다른 업체들이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고 제가 할 수 있다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에서 이 디텍터 사업을 초기 패키징 사업으로 시작을 했었던 이유죠. 사업을 할 때 가장 큰 허들은 가족이었어요. 저한테 가족의 허들은 왜 높았냐면 아이가 셋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업을 하는데 망할 수 있다는 확률, 또 장인어른 장모님 많은 반대를 했었죠. 저는 이제 이제 저가형 노트북에다가 제가 만든 PPT 자료를 띄워서 와이프 설득을 6개월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와이프가 이 사람이 미쳤구나 라는 상상을 인지를 하고
그때 저한테 했었던 첫 마디가 망하면 아파트 팔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왜 그거를 스타트업이 정부 출연 기관에 기술 지원 받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기술을 받고서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고 혹시 실패했을 경우에 그 정부 출연 기관에 있는 기술이 혹시 안 되는 기술이 아니야라고 이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뭐 저희가 원하는 기술을 받기 위해서 한 대략 5-6번 정도 찾아간 것 같고요. 그 출연 기관에 있는 박사님께서는 회사는 제일 작은데 나한테 기술 이전을 하겠다는 업체 중에 회사는 제일 작은데 열정은 1등이다라고 하면서 해주셨어요. 팬텀이랑 저희가 갖고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보내드리고 기존에 이제 아날로그 엑스선 튜브 같은 경우엔 텅스텐 필라멘트를 가열해서 전자를 발생시키고 그 발생된 전자를 이용해서 엑스레이로 변환하는 기술이었다면 저희 CNT 엑스레이 튜브는 이제 나노 신소재라고 말하는 카본 나노 튜브를 전자총으로 만들고 거기서 발생된 전자를 X선으로 이제 변환시켜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사선을 사용하고 있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반응하는 기술이 뭐냐라고 판단했을 때 피폭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좋다는 판단을 했었어요. 기존에 있는 장비들은 그럼 다 피폭이 되는 거냐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시간을 줄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차피 피폭은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게 되면 피폭이 줄이는 건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의 포인트가 있어요. 엑스레이를 발생하는 원리 중에 가장 빠르게 온, 오프 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요. 엑스레이를 나오는 시간과 엑스레이 끄는 시간을 사람이 디지털로 컨트롤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소스예요. 기판의 소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기판들은 일단 뭐 F-R4 같은 그런 재질을 쓰지 않고 세라믹 기판 같은 것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코스트가 많이 올라가지만 저희는 이제 F-R4라는 재질을 써서 이제 PCB 기판의 단가를 낮췄고 이 단가를 낮출 때 메탈 소재를 쓰게 되면 열팽창 기수나 다양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이제 신호 연결이 끊어지거나 하는 현상들이 있을 건데 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케미컬들 개발을 통해서 와이어 본딩이나 신호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저희만의 패키징 기술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정형외과나 치과나 이런 곳에 갔을 때 엑스레이 2C 영상을 얻지 않습니까? 2C 영상을 얻는데 그 2C 영상을 얻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국어로 이제 엑스레이 디텍터를 한국어로 변환을 하게 되면 엑스레이 검출기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강 센서는 우리 치과에서 흔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치아의 치근단 쪽, 치아의 치근단의 염증이나 아니면 잇몸의 염증이나 뭐 뼈가 녹아내린다든지 뭐 신경을 본다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디텍터인데 이 디텍터는 이제 픽셀 사이즈가 엄청 작습니다. 엄청 작아서 20 마이크로 픽셀로 제조가 되고 있고 그래서 고해상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치근단과 뭐 신경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디텍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면 돼요? 기존에 이제 아날로그 X선 튜브 같은 경우엔 텅스텐 필라멘트를 가열해서 전자를 발생시키고 그 발생된 전자를 이용해서 엑스레이로 변환하는 기술이었다면 저희 CNT 엑스레이 튜브는 이제 나노 신소재라고 말하는 카본 나노 튜브를 전자총으로 만들고 거기서 발생된 전자를 X선으로 이제 변환시켜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고속으로 이제 그 비파괴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산업 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의료 장비에서도 좀 연속으로 그러니까 X선을 촬영해야 되는 그런 분야에서는 더 각광받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센서는 일반 그 반도체 부품 센서보다 몇백 배가 더 비싸요. 그래서 그 센서를 분리하는 공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센서를 여러 개 달아놓고 그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야 돼요. 불량이 나면. 그리고 새로운 센서를 갖다 집어넣어서 하나의 모듈을 완성하는데 이렇게 센서를 분리하고 다시 재작업하는 그런 공정들이 상당히 고난이도의 공정이에요. 일반 패키징 업체에서는 하지 않는 공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션서 개발 현황 중에 하우징 디자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이거 말고 시모스 센서 1.5m. 일종의 불량이라는 그 리스크를 안고 가기에는 처음에 취임돼서 이슈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가장 한국에도 높이 차이만 있는 거네.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돌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운드된 이렇게 부분하고 반대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걸리기만 하면 돼요. 네. 딱 껴주면 좋잖아요, 그죠? 뾰족한 후크 구조로 되어 있고 그 후크 구조 때문에 두께가 얇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 얇아진 두께 때문에 공정할 때 이제 파손이 되는 경우도 이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핀셋으로 와이어를 접고 예. 와이어를 당기면 볼이 떨어져 나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줄이 끊어지는지 이게 중요해요. 근데 대표님이 그 제조 공정이나 뭐 이런 것도 다 꿰고 계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는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고요.
실제 개발 엔지니어로 10여 년 동안 참여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저희 회사의 엔지니어분들이 하는 일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기는 해요.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롭죠. 왜냐하면 대표이사가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저한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장점은 대표이사가 모든 기술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잘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의 문제점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해결점을 굉장히 빠르게 분석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혹시 가운데에 어떤 홀이 발생이 되면서 실제 고 근데 저 구멍이 되게 작아 보이는데? 영향을 줄 거라고 판단을 좀 한 거고요. 저희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한 가지의 문제나 제안을 하게 되면 계속 파고들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뭐 제품의 신뢰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기 때문에 대표님이 엔지니어 출신인 거에 대해서는 뭐 감사하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빠집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시링 케이블 빠진 현상은 없어요. 그 내용 한번 볼까요? 이게 뭐예요? 어디가 저희가 여기 그 전원 때문이네요. 영상을 저장해갖고 네.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한 그동안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긴 했지만 또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품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짜 시장은 냉정해요. 제품을 만들어서 피눈물을 나는 이 제품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제품이 아니면 과감하게 구매를 거절하는 이런 현실적인 일에 이제 부딪히게 돼요. 저희가 만든 제품을 지금까지 노력한 제품을 어떻게 잘 포장해서 또 어떻게 잘 만들어서 누구한테 팔 건지에 대한 여부도 제가 해야 될 이제 마지막 임무라고 보여지게 되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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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솔 씨, 우리 그 명절 선물 줄 거 있지? 업체들. 네네. 그 리스트 좀 한번 볼까요? 그럼 여기서 얼마나 걸려요? 집에서 회사까지 출근하는데? 버스로 한 30분 정도 걸려요. 버스로 30분이요? 네. 그렇게 기존에 그 살았던 데에서는 얼마나 걸렸어요? 기존에 살았던 데는 1시간 거리여서 조금 출퇴근할 때 힘들었는데 이사하고 나니까 훨씬 더 가까워졌어요. 저희 연구소 직원들의 한 40% 정도가 여직원들이 많아서 그 여직원들하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주고받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많이 얘기 나누고 있고요. 또 이제 남자 직원들하고는 쉬는 시간에 같이 또 얘기도 하면서 또 같이 게임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박스는 뭐예요, 대리님? 이거는 저희 내일 행사가 있는데 랜덤 마니또라고 그때 줘야 되는 마니또 선물이에요. 그 행사장 가가지고 거기서 랜덤으로 번호표를 뽑아서 그 번호표에 해당하는 선물을 가져가는 거고, 이제 여기 편지에는 누가 가져갈지 모르니까 마니또님께 제 선물은 어떤 거고 이 선물을 가져가셔서 뭐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는 그런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또 다른 가족이에요.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내 거라는 상상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만든 회사 또 내 회사라고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오근영이라는 사람 게 아니라는 걸 이해했고 알게 됐어요. 저와 직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회사고, 직원들을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회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커가고 저도 커가면서 같이 커가면서 제2의 인생을 좀 펼치고 싶은 곳, 대표님과 뭔가 꿈을 이루고 싶은 그런 곳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원하면, 대표님이 좋다고 생각하면 이 문화로 적용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를 자기가 원하는 회사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이 기술이 많은 사람들한테 사용되고, 그게 그들의 건강과 또 행복에 도움이 된다면 굉장히 큰 보람 있는 일이고, 그 일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면 가슴 떨리는 일인 것 같긴 합니다.